안녕하십니까. 이번 장군의 소리에서는 이번 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수장의 전략위원이신 박희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또 한편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우선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현재 한미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북한의 핵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 위협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안 나오면 우리 친구를 강화해야 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미국 조야에서나 또는 뭐 한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잘 아시지만 우리 한미연합 연습도 거의 안 하고요. 다 이제 컴퓨터 모의로 하고 반격 작전도 다 이제 뭐 제외시켰고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군이 증원군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은 미 해안 경비대에서 준 볼트라는 이 경비선을 이까지 보냈어요. 사실 그런 건 한국하고 한미 공조만 잘 되면 한국이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한국 배가 이게 이 석탄을 환적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또 사실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이제 금강산에 이걸 해제해달라고 그러고 그는 사실은 북한을 사실 괴롭히기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꾸 어장을 놓는. 저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2월의 얼음과 같다. 2월의 얼음. 예. 사실 12월의 얼음은 굉장히 얇아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안 그렇죠. 깨집니다. 그런데 2월의 얼음은 굉장히 두꺼워도 네. 푹 꺼져요. 그래서 2월의 얼음에 이제 빠져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미동맹 꼭 그렇다. 근데 더더욱 문제는 우리 정부는 계속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군대 생활을 했을 때도 어떤 동기생이 와서 너 인접하고 있는 동기생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마 지금 몇 번에서 내한테 오해가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좋아 이렇게 계속 이 강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고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과 미국 조야가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데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전부 다가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일부가 이간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실 그것이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현재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우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미가 강력하게 뭉쳐진 거를 북한한테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한미동맹이 균열됐다. 그러니까 이 틈을 파고들어서 핵 보유를 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또는 극단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또다시 적화 통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오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확실히 갖춰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남북한이 하나가 된 그런 형국을 국민들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많이 또 자주 말씀하시는 게 비대칭 동맹의 이제 안보 그리고 자율성 교환 문제인데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이제 뭐 알트펠트하고 모로라는 교수가 알트펠트가 먼저 썼습니다. 쓰면서 쭉 지금까지의 이제 주로 유럽 쪽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동맹이. 그렇죠. 그걸 다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눴을 때 대등한 힘이 있는 국가 간의 동맹이 있고 하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 있더라. 이거를 이제 비대칭 동맹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대등할 때는 대칭 동맹이고 이
강대국과 약속 간에는 비대칭 동맹인데 말하자면 미국과 이제 한국이죠. 그런 경우. 그런데 그 대칭 동맹과 비대칭 동맹이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칭 동맹은 내가 만약 저희한테 공격을 받으면 니도 군사를 갖고 와서 도와주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 강대국이라면 저기 왔는데 약소국에 군사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워낙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그 동맹을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든 좀 뭔가 이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있어야 예, 되니까 그 대신 너 내 말 좀 들어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대 좀 주둔 시켜주라. 그리고 내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거 좀 지지해주라. 또는 뭐 야 뭐 우리 전쟁하고 하는데 돈이 좀 들었는데 너 부분 좀 부담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행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 가끔 설명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좀 몇 년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큰 그렇죠. 학생들, 형들이 형님들. 형님들이 오는 거죠. 와서 이제 하는 게 잘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실은 비대칭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내한테 가끔 야 공부 좀 가르쳐 주라. 나는 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뭐 사실 초등학교 때 그다지 덩치가 크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안 크십니다. 예. 지금도 안 크십니다. 크지 않았으니까 야 휘락이는 저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이야 누구든지 휘락이를 괴롭히는 놈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사실은 저하고 동맹관계가 되면서 서로가 저는 그 윤열이한테 안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윤열이한테 자율성의 일부를 양보하는 거죠. 예. 우리 이 국제사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도 그 유럽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킨 대로 다 하고 야, 또 GDP의 2% 정도를 국방비를 써라. 그래도 뭐 싫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데 참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렵다. 협의를 하고. 이제 주는 소리 하는 거죠. 일본 예를 보시면 야, 방위 분담 좀 해라. Yes, sir. 그죠? 제일 잘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나토나 또 우리 한국의 이제 선배들은 그 조금의 자존심을 양보하면서 미국을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냉전 시대의 그 완전 그 동서 대결의 첨단에서 특히 휴전 상태에서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그러면 GDP에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투입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서 자존심은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처럼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것이 현명하지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의 어떤 방침과도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나라 안보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자존심 또는 자율성을 양보하는 것이 국제 정치 논리에도 맞고 이론에도 맞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동물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안보 라인에 바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듣기나 하고 사실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 현 정부가 너무 동의라는 사람들 다 이제 채워져 있어서 이게 반미 또는 친북의 집단 사고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받아들일까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를 대표한 대통령한테 제가 좀 건의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이 없어지고 한미 동맹도 깨지는 상황보다는 북한이 핵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확고한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한미 동맹이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대통령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한미 동맹은 확실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는 완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 대화는 계속하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공조를 대북 정책 또는 북핵 정책에 대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조야에 진짜 대통령한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또는 우리 교포 중에서도 진짜 솔직한 흉어물 없이 얘기하는 사람을 좀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진짜 한미 동맹이 어떤 상황이냐 한번 솔직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밑에 있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스텝은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한미 동맹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좀 확실한 이 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실 현재 뭐 대체적으로 좀 우려되는 방향은 자꾸 미국을 설득을 해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을 이제 좀 설득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최종 상태는 북한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 핵무기 없이 그렇죠. 경제 발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양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저는 정부에서 미국이 좀 양보해라. 그러면 북한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단호한 태도로 보일 때 북한이 더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좀 논의해 보시고 우리들의 이제 생각은 가능하면 단호한 자세, 비핵화가 없으면 우리 남한마저도 사실은 돌아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 관계도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즉 한미 공조 그리고 튼튼한 안보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그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수장의 전략위원이신 박희락 교수님을 모시고 긴급하게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